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즘, 암 이런 다양한 질환에서 응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야에서 난치성 질환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체, 영어로 엔티바디인데 항체라는 것은 사람 몸에 침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혈액에서 생성된 강단백질을 항체라고 그럽니다. 면역 글로불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백혈구 중에서도 B림프구에서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항원에 각각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항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일 클론 항체라는 개념입니다.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하나의 항원에만 작용하는 항체가 되겠죠. 이것은 특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사용할 때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1975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되고 또 유전자 제조학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질병 감염의 진단이라든지 예방 치료, 또 기초과학 연구, 수의학, 농학, 식품공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체를 이용하는 항체 치료제는 인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특정 병원체에 작용할 수 있는 항체를 효과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투입을 하면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감염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즘, 암 이런 다양한 질환에서 응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체 치료제의 양리작용을 보면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하게 되면 이 항원이 인체의 다른 부분에 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 항체 치료제의 메커니즘이고, 또 항원을 항체가 붙어가지고 덩어리로 만들게 되면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균이나 항원을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세포들이 쉽게 포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병을 없앨 수 있고, 보체라는 것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영어로 컴플리먼트인데, 이 보체가 병원균하고 붙게 되면 막을 파괴하고 사멸할 수 있게 하게 되죠. 이처럼 직접 항원에 대항하는 것 외에도 면역을 조절한다든지 염증을 억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좋은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가 다양한 양리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최초의 항체 치료제 허가받은 게 1986년 무로모납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면역세포 활성화를 방해를 함으로써 장기 이식 환자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가 난 제품이고, 두 번째로 암세포의 특정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 인자를 억제하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골세포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골밀도를 올리는 골다공증 치료제, 최근에 이베니트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용체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는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 이것도 항체 치료제의 하나입니다. 항체 치료제의 분류는 사람 항체와 모양이 얼마나 유사하나 따라서 구분하고 약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Y자형으로 생겼는데 가지처럼 나누어집니다. 그 가지의 유사도에 따라서 명명하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마우스 항체, 키메릭 항체, 인간화 항체, 완전 인간화 항체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뒤에가 MAB, MAP 이렇게 해서 끝나는 약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뮤린 항체는 MOMAP, 키메릭 항체는 CMAP, 휴머나이즈드 항체는 JUMAP, 휴먼 항체는 UMAP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MAB로 끝나는 약은 항체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만병통치냐? 그렇지는 않죠. 항체 치료제도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면역 관련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투여를 하면 면역 반응이 과다하게 생겨가지고 전신 염증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면역이 반대로 저하돼가지고 심각한 감염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주사로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사 부위에 오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들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체계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 또는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에서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자체의 항체가 또 생성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항체 치료제 하나지만 최근에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생기는 면역세포 치료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분야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T세포,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T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면역세포 치료제는 CAR-T, CAR-T, 키메라 항원 수용체 발현 T세포라는 겁니다. 이것은 암 환자가 왔을 때 그 암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T세포가 있죠. 그 T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그 T세포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그 암세포에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유전자를 발현시키도록 유전 정보를 주입하고 그것을 또 대량 증식하게 되면 암세포 치료에 탁월하겠죠. 다시 환자한테 주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각광받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R-T 치료제를 허가받은 것은 우리나라 2021년 3월이죠. 백혈병 림프종에 사용하는 킴리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CAR-T의 대표적인 제품이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NK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NK라는 것은 Natural Kille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NK 세포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암 세포의 발생과 증식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보통 이 암 세포는 면역 세포를 피하기 위해서 MHC-1이라는 표지를 없애는 방법을 해서 T 세포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NK 세포는 암 세포의 노력을 피해서 암 세포를 찾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 공격과 함께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해서 다른 면역세포도 활성화하는, 어찌 보면 T세포보다도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세포가 되겠죠. 이 NK, 최근에 건강한 환자 가족에서부터 NK세포를 받아 나와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NK세포도 유사시에 냉동을 시켜놨다가 만약에 암이 걸리면 냉동 보관한 NK세포를 가져서 증식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도 요즘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뱅킹을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세포 뱅킹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자분들이 난자를 냉동시켜 놨다가 임신을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남자분들도 정자를 건강할 때 놔뒀다가 필요한 경우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줄기세포를 뽑아내서 필요할 때마다 냉동된 지방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대혈 냉동 보존도 있습니다. 탯줄에서 채취할 수 있는 제대혈은 조혈모세포나 중간엽 줄기세포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세포들을 뱅킹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체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세포 뱅킹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